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며 장중 6만 7천 달러를 뛰어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6만 달러대의 가격은 엄청난 매수 기회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지속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66,60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200달러대 BNB의 경우는 604달러, 솔라나의 경우는 157달러, XRP의 경우는 2.08% 하락한 0.54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1%,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지났죠. 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지수 속에 미국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경우는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게 되는데, 이 메스터 총재의 경우는 경제가 기대대로 움직인다라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는 하방 경로를 지속하고 고용시장 및 경제 성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메스터 총재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내 예상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다만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회의, 즉 다가오는 5월 FOMC는 아닐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꾸준히 향한다라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 충분한 지표를 받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인데, 이번 FOMC는 이제 다음 주이죠. 4월 30일에서 5월 1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메스터 총재와 같이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과 아니다, 이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또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암호화폐와 주식 등의 위험자산군의 경우는 이러다 매크로 경제로 인해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답답함이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튜 호건의 경우는 2분기에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X.com을 통해서 본인의 견해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 매튜 호건의 경우는 본인의 X.com 게시물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누가 사고 있는지와 앞으로 누가 살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이 비트와이즈가 주요 대형 증권사와 기관 컨설턴트 대기업과 듀딜리전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른 ETF 발행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듀딜리전스라는 것은 주로 비즈니스와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실사 혹은 세밀한 조사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와이즈가 주요 대형 증권사와 대기업들과 실사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매튜 호건은 가장 중요한 분기가 바로 2024년 2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경우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150만 달러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돈나무 언니펀드 올해 3조 원 순유출, 캐시우드 비트코인 2030년 150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미국 투자가 캐시우드가 이끄는 자산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들어 쪼그라들고 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6개 액티브 ETF의 올해 순유출액은 22억 달러, 무려 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1년간 유출액 7억 6천만 달러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절 200억 달러가 순수하게 유입됐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ETF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액티브 ETF라고 한다. 이제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의 경우는 최근 홍콩 웹3 페스티벌 2024에서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2030년 1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법정화폐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도피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위험 투자 자산이면서 위험 회피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아직은 뚜렷하게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신호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장이 좀 쉽게 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반감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트코인은 큰 조정이 오나 싶으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틀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또 지나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은 1380원대를 기록하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문제는 사실 원인이기보다는 결과인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경기 좋다라는 이야기 듣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당장 수입 업체나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상황이죠.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해외의 경우는 USDT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다 보니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로 해외에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의 경우는 한국으로 자금을 옮겨올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상당히 많죠. 이 빗썸의 경우는 아예 테더를 상장시켜 놓다 보니 이 테더를 그대로 이체해서 가져오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차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워낙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코인이 한국으로 가져오면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물가의 상승만 보아도 이제 같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재화가 매우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원화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환율에 대해서 실감한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코인만 거래를 해봐도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런 수요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이제 임박한 반감기가 지났고 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칭을 중요한 재테크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2021년 불장에서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개념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폐 자체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할해서 장기 상승을 보고 담을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는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센티멘트에서 하나의 트윗을 날리게 됩니다. 바로 최근 최소 1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보시는 사진에서 표시된 것처럼 최소 100만 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XRP 주소가 지난 몇 주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XRP로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연히 XRP의 가치 상승에 상당히 건설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다른 지표 고래들의 총 보유량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알리 마르티네즈가 공유한 차트인데, 이 1000만에서 10억 개의
정도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최근 고래들의 매수세를 보았을 때 랠리에 적절하게 적용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데이터인데요. 이런 매수세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방면 소송 속 이제 2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현재 SEC가 리플사에게 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다시 한번 나서게 되었는데 이는 계속되는 협박의 증거라며 강하게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벌금을 내더라도 $1,000만 정도가 맞다라는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리플사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SEC의 $20억 벌금 제한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증거 $1,000만 적당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랩스는 자신들에 대한 미 SEC의 $20억 벌금 제한이 암호화폐에 대한 계속되는 협박의 증거라며 벌금은 $1,000만 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월요일 자정 무렵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리플은 이 금액이 $1,000만 정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맞서게 된 것이죠. 알데로티는 과거 기관의 판매에 대한 $20억 벌금 요구는 우리의 이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부주의나 사기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리플이 중요한 이슈에서 승리했는데도 SEC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에 더 많은 증거일 뿐이다 라고 엑스닷컴을 통해 글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재판관이 최종 구제 조치 단계를 공정하게 접근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말 지긋지긋하게 2020년 12월부터 리플사와 이제 SEC 간의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넘어갈 것이다. 소송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을 하면서 XRP를 수년간 보유했던 홀더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죠. 참 오를만 하면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가격 상승에 하방 압력을 내리꽂으며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우리 XRP인데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XRP 홀더들이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과연 이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불장 XRP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또한 이 리플사에 대한 답변에 SEC는 뭐라고 언급을 하게 될 거고 재판관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언급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피터 브렌트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 또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2018년 1월 대폭락을 마쳤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관찰하고 냉철한 상황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트윗을 남겼는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터 브렌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며 최고 트레이더들은 기술적으로든 글로벌 거시적인 관점에서든 자신이 베팅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도 매우 큰 공감을 합니다. 이 투자로 돈을 벌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나와 정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확증 편향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경향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돈 버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뼈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비트코인 가격 반감기를 생각할 때 왜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으로 추세 전환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그가 보여준 차트상으로 신고점 달성에 실패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 트위터리아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안 됐고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신고점은 9에서 18개월간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다만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여러 겹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의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초에는 예상보다 비트코인 불장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이러한 현상을 관찰한 것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 큰 개인 투자 자산 중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비트코인은 이러한 겹호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사이클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그간 많은 호재와 악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시기가 되면 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난 지금 시점은 이제 앞으로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이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응축할 겁니다.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상승 탄성이 더 강해질 겁니다. 오히려 반감기 이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이 새로운 신고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완만하게 재미없게 가야 본 불장에서 크게 상승합니다. 저는 이번 상승장의 신고점을 여전히 30만 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